그가 살아온 상황들을 보면 국가공권력을 사익과 또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음대로 휘둘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충북 청주 서원구 출신 이장섭 의원입니다. 지난달 10월 14일에 대법원에서 사법역사상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불법 행위라고 적시했습니다. 일명 유호성 사건인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고한 선례를 구성한 것은 이제 처음이죠. 법무부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우리 법원 역사에서 처음으로 검사의 소추권 행사에 대해서 그것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점은 아주 유의미한 그런 판단이라고 보여지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법무행정의 감독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해당 판결 사건은 어떤 검찰의 증거 조작, 또 언론을 통한 고발 유도 수사 등 특정인을 낙인 찍어서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방식의 남용인데요. 또 반대의 상황들도 또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불행사하고 또 부분 행사를 통해서 사건을 덮어버리는 또 이런 방식의 남용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례들을 좀 보면 우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 있을 때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은 5차례나 영장 기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또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준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앙지검 재직 때 노티머스 사건의 부실 수사도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공수처에서 윤석열 후보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 있죠. 2013년에는 경찰이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우리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영장 발부를 막고 또 사실관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죠. 대검찰청 검사가 여권 인사들과 언론사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어떤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해서 일명 고발사주 사건으로 현재 수사 중에 있죠. 윤석열 후보는 한평생 자기가 정의와 헌법적 가치 구현을 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가 살아온 상황들을 보면 국가공권력을 사익과 또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음대로 휘둘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국가의 최고 권력인 대통령직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검찰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더 진전된 어떤 계획이나 어떤 시도가 있습니까? 법무부 차원에서? 우리 이장섭 의원님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건 하나하나는 현안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차근차근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 개혁은 이러저러한 난관들도 있고 부딪힘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과 함께 검찰의 조직 문화 개선까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도한 물결을 막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